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이곳에 오래된 성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조선 초기 당시의 육군 본부인 전라도 병마절도사형, 즉 병영을 이곳에 설치하면서 만든 고뇌 상성의 흔적인데, 성을 쌓고 병영을 세운 지 20년 만인 1417년 광주에 있던 병영이 지금의 강진 병영면으로 옮겨졌다.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이제 그 광주가 너무 그 외적을 막기에는 너무 내륙 깊숙이 이제 위치해 있다는 거죠. 왜구들이 그 상륙을 해서 전라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지리적으로 강진이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고려 왕조의 멸망 원인 중 하나였던 극심한 왜구 침입. 이러한 침탈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왜구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바 있던 무인 마천목에게 병영 이설의 임무가 주어진다. 장흥에서 태어나 곡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마천목. 섬진강 상류 두개천에는 그에 관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린 시절 효심이 지극했던 마천목은 병이 든 어머니를 위해 섬진강에서 은어를 낚다가 우연히 신비한 돌 하나를 주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대장 도깨비였던 것. 돌을 돌려주는 대신 도깨비들에게 어사를 만들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섬진강가에 지금도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일명 도깨비살이다. 신기한 전설 속 주인공 마천목,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특히 바다에서 왜구를 격퇴하셔서 해도원수라고는 그런 칭호를 받으신 정지 장군의 부하로서 그 휘하에서 크게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 건국이 되고 왕자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태조 7년에 그때 바로 이방원의 부름을 받고 이방원의 무장으로서 일등 활약을 하면서 크게 출세를 하셨던 분입니다. 마천목은 지금의 병영 성터에 터를 잡고 성곽 축조에 나선다. 많은 경험을 가진 무장의 기민한 진두지휘 때문인지 공사는 약 3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끝났다고 한다. 병영성 내부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성 동쪽 해발 562m인 수인산의 존재는 병영을 강진으로 옮긴 결정적 이유가 됐다. 수인산 정상에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수인산성. 산등성이 가장 높은 곳을 따라 돌로 쌓은 이 산성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다. 고려 때부터 강진, 보성, 장흥, 영암 일대 백성들의 피난처이자 저항지로 활용된 수인산성.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 병영 이전은 처음부터 고려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사시에 만약 병영성이 위급할 때는 병영의 군인들이 수인산성으로 이제 옮겨서 외적을 이제 막도록 하는 것이죠. 그 수인산성의 이 관리인, 뭐 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전라 병영에서 이제 임명을 한다거나 파견을 한다거나 하죠. 그 병영성 옆에 넓은 들녘을 작천평야라고 그럽니다. 그 넓은 들녘에서 군량미 조달이 아주 손쉽겠죠. 탁 트인 평지에 네모꼴로 만들어진 전라 병영성. 조선시대 병영으로는 흔치 않은 형태다. 성곽의 윤곽이 일부나마 잘 남아있어 지난 1997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뒤 현재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전라 병영성은 성 안팎을 모두 돌로 쌓아 견고함을 더했는데 대부분 자연석을 다듬어 사용했다. 아래쪽에는 큰 돌을 놓고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돌을 쌓았던 당시의 성곽 축조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라 병영성의 정문인 남문이 복원됐다. 불에 타 없어진 누각과 함께 무너진 옹성도 다시 세웠는데 벽돌로 쌓은 반원 모양의 옹성은 성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는 적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제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다. 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성의 모서리 부분, 이게 장방에 있는 모서리 부분은 치성이라 해서 약간 바깥으로 돌출된 이런 치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 같은 것이 발달해서 외부에서 어떤 외적이 침입했을 때 쉽게 성벽을 이렇게 넘나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았죠. 대동지지에 따르면 전라 병영성의 둘레는 2,820척, 높이는 18척에 달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 밖에도 세종실록 지리지나 색지 등 전라 병영성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각종 문헌을 참고해 1999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진행됐다. 발굴 조사도 수차례 이뤄졌는데 성벽의 경우 총 6번의 발굴 조사를 통해 600년 전 옛 모습을 되찾았다. 기록에 의하면 최성 부분은 4.87m 정도로 나와 있고, 그리고 최성부 상단부에 여장이 1.2m 정도 추가해서 총 전체 성곽 높이는 6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 성곽의 동남측 구간에서 해자도 확인됐다. 해자는 성 밖의 도랑을 파서 적의 접근을 막는 데 사용했던 방어시설의 하나로 명종 때의 기록에 따르면 그 둘레가 780여 미터가 넘었다고 한다. 현재는 나머지 구간에 대한 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라 병영성을 둘러치고 있는 양상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성부로부터 12m 내지는 좀 짧은 구간은 7m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며 해자 폭은 약 3m에서 지금 현재 제일 넓은 데는 7m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깊이는 약 1m에서 1.5m까지 좀 일부 석축이 무너진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대부분은 한 1.5m 정도가 잔존해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강진으로 병영을 옮기고 나서 처음 100년 동안은 평화로운 세월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555년 5월 을묘 외변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왜구들은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를 집중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인산성이 무너지고 호남 내륙지방 최후의 보루인 병영성도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 왜구들이 단량진, 현재 해남 남창 요리 이제 침략에 오죠. 강진, 장흥, 그 다음에 해남, 또 영암, 진도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이때 왜구들의 한 부대가 병영성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을묘 외변이 끝나고 이제 그 보수공사, 복원공사를 하죠. 근데 그것도 임진왜란 때 또 피해를 입죠. 임진왜란 직후 장흥 읍성으로 옮겨간 전라 병영은 폐허가 된 성을 보수한 1604년에야 다시 강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현재까지 남아있는 성곽과 유적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11년부터는 성 내부에 대한 시굴 조사가 진행됐다. 이듬해에는 객사와 동헌, 내하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14개소와 4개의 연못, 담장과 배수로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때 발굴 조사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물은 객사와 연희당터. 조선조 500년 동안 전라도 53주 육진을 관할했던 전라 병영성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예, 현재 지금 객사 같은 경우는
연지 4번에서 인접해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전체적인 규모는 장축 방향이 약 58m, 그다음에 단축 방향 같은 경우는 18m에서 약 20m 사이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크기는 지금 여수 진남관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당 같은 경우는 담장이라든가 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 폐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연희를 즐겼던 공간이 내부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됐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도성, 읍성과 달리 군사 시설만 있었던 전라병영성. 전라도와 제주까지 관할했던 육군 지휘본부의 휘하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 평시 편제는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이고 상주군은 한 500-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500-600명의 군인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현재 병영의 남쪽, 동쪽에 있는 4개 마을에서 살았죠. 몹시 가난했던 대부분의 군영들과 달리 전라병영은 풍족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의 행정구역상 인근 4개면 57개 마을의 행정까지 직접 관할하기도 했는데 전남 일대에서는 광주, 나주와 더불어 매우 큰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라병사에게는 그 직할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병영면, 작천면, 옴천면, 병영에 이제 세금을 내고 또 병영의 그 울력에 동원되어야 하고 그랬죠. 이제 군에서 그 필요로 하는 그 물품들을 이 마을에서 이제 납품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병영 사람들이 굉장히 그 상업적 수완이 일찍부터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병영성에 사람이 모이고 물자가 집중되면서 조선시대 수많은 상인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했다. 북에는 개성상인, 남에는 병영상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전남 5일장에 병영상인이 없으면 장이 서지 못한다고 할 만큼 유명세를 누렸다. 1800년대 후반에 병영성이 함락되면서 병영 어떤 그 성의 기능은 상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상인들의 집단은 계속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들어서는 가까이는 뭐 이쪽 전라도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했고 멀리는 부산, 한양, 만주까지 장사를 다녔던 굉장히 그 활동 범위가 전국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영마을의 골목길. 길이 길고 넓은 데다 5개 마을이 이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하나로 이어져 있어 한 골목이라 불려왔다. 한때 군인과 상인들로 북적였을 이 골목길의 담장은 무척이나 키가 높은데 병마절도사나 군관들이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갈 때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담장을 높이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곳엔 다른 지역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모습의 담장이 눈길을 끈다. 얇은 돌을 살짝 기울여 빗살무늬처럼 쌓아 올린 돌담. 이 같은 담장 축조 방식이 네덜란드에서 온 이방인 하멜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서기였던 핸드릭 하멜. 그가 탄 무역선 스페르베르호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 근해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고 말았다. 표류 끝에 제주도에 닿은 하멜 일행은 결국 서울로 이송됐는데 낯선 땅에서의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 소동을 벌이다 붙잡히고 만다.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뛰쳐나가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헬프미를 외치게 된 거죠. 이제 외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남의 나라 사람을 무단 억류시킨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유배를. 그게 이제 강진
병영으로 보내는 거죠. 탈출 소동 이후 모진 문초까지 받았던 하멜 일행.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에도 이들의 고행은 계속된다. 7년간 풀 뽑기 등의 막리를 하며 지냈는데 1660년부터 3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어 삶을 겨우 연명했다고 한다. 굉장히 감시가 철저한 가운데 스스로 그 안에서 또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아주 빈곤한 상태의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천연기념물 성동리 은행나무. 하멜 표류기에 등장하는 크고 오래된 은행나무가 바로 이 나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멜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댔던 은행나무도, 그들이 전수했을지도 모르는 돌담도 세월을 비켜간 듯 그대로다. 하멜이 조선으로 난파되어 온 17세기, 그의 조국인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한 해상 제국을 건설하며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나가사키에 네덜란드 상관을 따로 설치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공을 쏟았다. 만약 조선이 우연히 이 땅에 발을 디딘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의 신기술과 문화를 적극 수용했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 기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이용후생을 했으면 좋겠으나 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그분을 여기서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죠. 좌수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94년 봄, 전라도를 중심으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장흥성에 이어 병영성을 함락시킨 농민군에 의해 성은 폐허가 됐고 이듬해 갑오개혁을 거치며 결국 폐영됐다. 500년간 호남을 수호했던 성의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 뒤로 일제강점기 때 평영초등학교가 생기고 주변에 이제 마을이 조성되고 농토가 조성되면서 이제 성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일부에는 한 1.5m 정도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발굴과 복원 작업은 2020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선시대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소중한 유산인 전라 병영성. 이제 곧 완전한 옛 모습을 되찾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라가 서는데 가장 기본이 성이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권위나 어떤 치세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조물인 것이죠. 조선이란 나라를 서양에 처음으로 알린 하멜 표류기의 무대이자 전국 5일장을 주름잡았던 병영 상인의 모태인 전라 병영성. 우리 역사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민족 저항 정신의 산 증거로 존재했던 전라 병영성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남도의 보물이다.